했어. 이번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네가 뚱이는 쟨 누구야? 진짜 고릴라다! 여러분 안녕. 지금 앞머리가 아까 이렇게 너무 넘어가 있어가지고 잠깐 물을 묻혔는데 더 망한 것 같기도 싶고,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넘겨놓을게요. 여러분은 혹시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학생이신 분들 공부를 혹시 잘하시나요? 저는 아주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할 책이 공부의 모든 것입니다. 공부의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학창시절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책이었습니다. 박용찬 저자의 공부의 모든 것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게 목차가 어떻게 되냐면 동기부여, 시간은 나의 것,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시험도 실력이다, 독서와 논술훈련, 슬럼프 극복과 학습에 도움받기, 성적 향상 성공 사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요즘 또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날씨 좋은 봄에 시험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우연이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파트 4 시험도 실력이다를 읽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시험 이렇게 찍고 잤거든요. 엄마 미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험도 실력이다. 시험을 잘 해결하는 것도 실력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출문제를 참고하면 된다. 최근에는 수능 기출문제든 학교 시험 문제든 어떤 부분이 자주 많이 출제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기출문제를 해결할 때는 유형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 기출문제를 푼다면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인지, 개념을 묻는 문제인지, 기능을 묻는 문제인지 등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대체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제도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기출문제에 계속해서 등장한다면 이번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형 분석을 하면서 기출문제를 풀면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유형까지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다. 문제집을 잘 활용해서 실력 테스트용으로만 쓰지 말고 핵심 부분을 찾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즉, 책과 문제집을 동시에 보면서 문제집에서 많이 다룬 부분을 찾아 중요도에 따라 별 1개, 2개, 3개 하는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좋다. 선생님도 기존에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권의 책에는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야 할 부분과 충분히 이해해야 할 부분, 대충 읽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 먼저 구분을 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다.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외우는 사람은 없다. 또 모든 부분을 비슷한 비중으로 공부하다 보면 맞는 문제는 언제나 맞고 틀리는 문제는 언제나 틀린다. 외워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외워서 시험을 준비하자. 시험 문제는 수업 시간에 다 나온다. 수업 시간 200% 활용하기. 학생에게 학교 수업은 기본이며 가장 중요하다. 명문 고등학교나 명문 대학교에 간 학생들의 이야기를 보면 교과서에 충실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다 등의 말을 자주 한다. 그만큼 공부의 기본이자 핵심이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선생님은 담당 과목에 있어서 전문가다. 같은 과목을 여러 해 동안 되풀이해 가르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즉, 자신의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특히 시험이나 입시 문제의 출제 경험과 내용의 중요도 등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학생은 궁금하거나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선생님 또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학습 내용을 어려운 것과 쉬운 것, 중요한 것과 틀리기 쉬운 것으로 구분하여 요령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다.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은 입시 공부는 물론이고 좋은 내신 성적을 받는 것에도 유리하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평소 선생님이 수업 중에 가르친 내용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다.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학교 수업은 공부 시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리고 수업 시간은 학생들의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수업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강의 내용을 예상해본다. 수업 시간은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의할 내용에 대해 기초적인 예비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강의할 내용을 미리 읽어보고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인가를 예상해보고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점이 생기는 내용을 정리해본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의문점이 수업을 들은 후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선생님께 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메모해둔다. 듣기의 달인이 되자 수업 시간에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을 따로 시간 내어 다시 공부하는 것은 낭비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강의 내용을 잘 경청해야 한다. 이때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듣기를 해야 한다. 첫째로 쳐다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돌리면 학생의 귀의 방향이 선생님의 입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어를 배울 때 입모양을 보면 발음이 더 잘 들리는 것과도 같은 원리다. 둘째로 그때그때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적는 것이 중요하다. 들으면서 받았을 핵심 단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핵심 단어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를 들을 때는 필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무조건 필기만 하는 것은 옳은 공부 방법이 아니다. 필기는 하되 모든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과 핵심 그리고 중요한 것만 적는다. 대부분 선생님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적으면서 강의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판서를 적는 것이 필기의 기본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것,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노트 필기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칠판에 적지 않거나 중요하다고 일일이 지적하지 않는 선생님일 경우 스스로가 선생님이 전해주는 특별한 단서를 찾아서 기록해야 한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억양 등을 변화시켜 강조하거나 할 때는 중요한 내용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필기해 놓는 것이 좋다. 셋째로 강의에 적절히 맞장구 치는 방법이 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작고 낮게 그리고 짧게 맞장구를 침으로써 집중도를 높이고 두뇌가 이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만든다. 넷째로 생각하면서 듣기란 무엇인가? 듣기의 달인은 편한 말뿐만 아니라 듣기 불편한 말까지 경청할 줄 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릇을 비워야 한다. 교과서의 중요성을 확인하자. 참고서는 학생들에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는 참고서가 교과서의 내용을 보완 심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학습을 하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교과서나 학교 수업만으로는 충분한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습 부교재를 통해 중요한 부분을 해결한다. 따라서 학습 부교재의 선택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고서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러 가지 학습 교재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해야 할 교재는 바로 교과서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된다. 이유는 첫째, 교과서는 기본 교육 과정을 수록한 교재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참고서가 설명하고 해설하고 있는 학습 내용이 바로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은 모두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만 잘 학습하여도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교과서는 학생이 꼭 알아야 할 교육과정의 핵심을 가장 체계적이고 요령 있게 설명한 교재이다. 불필요하거나 버려야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학습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가장 절약된다. 셋째, 교과서는 입시 문제 적중률이 가장 좋은 교재이다. 입시 문제는 기본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 교육과정이란 바로 교과서 중심의 학습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출제자가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가 교과서임을 명심하라. 모든 시험 문제는 교과서에서 나온다는 말을 선생님들은 자주 한다. 교과서는 내신 시험 문제와 입시 문제에 모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교과서에서 나온다는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말이다. 교과서를 소홀히 하지 말고 다른 참고서를 공부하기에 앞서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바른 문제집 활용법. 문제집은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출제 예상 문제 묶음이다. 잘 꾸며진 문제집은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단계별로 향상시켜주면서 확인 점검하는 동안에 목표 수준에 도달하게 해준다. 즉 기초에서 복합적 응용력까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짜인 문제집이 좋은 문제집이다. 문제집은 이미 공부한 교과서나 기본 참고서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다시 공부함으로써 실력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교재다. 그러므로 문제집은 기본 교육 과정 내용을 완전히 공부한 다음에 사용해야 한다. 교과서와 기본 참고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집을 풀면 혼란만 가중될 뿐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기초 문제와 기본 문제를 완전히 익힌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어라. 기초 문제를 풀지 않은 채 기본 문제를 풀거나 기본 문제를 건너뛰고 응용 문제를 푸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교과서와 기본 참고서를 확실하게 익히고 문제집을 통해서 응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본 문제는 꼼꼼하게, 응용 문제는 2번에 나눠서 푼다.
한 권의 문제집을 선택해 풀 때 첫 문제부터 빠짐없이 푸는 것이 좋지만 잘못하다간 처음 부분에서 맴돌다가 뒷부분은 아예 확인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패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문제는 빠짐없이 골고루 풀고 또한 두 번째로 문제집을 풀 때는 틀렸던 문제와 나머지 문제만 풀면 되기 때문에 진도도 잘 나갈 수 있고 반복 효과도 있어 학습 능력이 오른다. 문제집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하는 것. 문제집은 풀다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실망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 풀지 못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약점을 알면 실력도 그 의미만큼 향상될 수 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선 문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풀지 못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자세히 읽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기본적인 해결 방향이 애매해서일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의 교과서나 기본 참고서를 다시 한번 복습해본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해답을 보고 기본을 어떻게 응용하면 되는가를 확인하고 별표시를 해둔다. 별표시를 해둔 문제는 일주일 내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이 좋다. 일주일 후에 풀 수 있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풀지 못하면 해답을 또 보아야 한다면 별표시를 2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별표시가 1개 또는 2개 있는 문제가 모두 동그라미 표시로 바뀌면 문제를 모두 자기 힘으로 풀었다는 것이 된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몇십 개 풀기보다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하는 것이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다. 자신이 잘하는 쪽을 늘리기보다는 틀린 문제를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집은 항상 취약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 이용하도록 한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기본 참고서로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라.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교과서와 기본 참고서를 보고 확실히 이해한 후에 해결해야 한다. 미리 해답부터 보고 해결하려 들면 실력이 늘질 않는다. 객관식 문제의 경우 정답이 아닌 다른 지문의 의미까지, 즉 출제자가 왜 그런 지문을 선택했는지를 출제자의 의도도 확실히 파악해야 풀지 못한 문제를 완전히 소화하는 것이다. 답이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공부하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실력 향상보다는 시간과 노력만 낭비할 뿐이다. 문제를 자세히 읽고 아는 것은 틀리지 않도록 한다. 문제집은 시험에 대비해 실전 능력을 키우는 유용한 도구다. 평소에 문제를 자세히 읽는 버릇을 들여 아는 것은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소에 대충 문제를 푸는 버릇이 있다면 시험에서도 실수하기 쉽다. 몰라서 틀리는 것도 억울한데 아는 것을 실수로, 그것도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문제를 풀 때는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반드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고 무엇을 묻는가를 확인한 다음 주어진 조건 하나하나의 내용도 그 뜻을 완전히 확인한 후 답을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수학이나 과학같이 계산을 주로 하는 과목의 경우에도 계산을 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제는 해결 방법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푼다. 응용 능력과 실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니다. 계산 연습이라면 모르지만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비능률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짧은 시간에 능력적으로 문제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법의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즉 문제는 달라도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는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기초가 되는 예제 문제의 해법을 확실하게 익혀두면 응용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풀어본 문제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문제집을 한번 풀었다고 해서 그냥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된다. 3-4번 정도 반복해서 복습해야 한다. 그런데 복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를 풀어본 후 그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한다. 평가는 대체로 5가지 정도로 분류한다. 즉 완전히 이해와 암기가 되어 있어 후에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문제는 X로, 지금은 충분히 풀 수 있지만 한두 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는 O, 몰랐거나 실수로 틀린 문제는 O 2개,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해답이 자신의 견해와 다른 문제는 세모, 풀건 못 풀었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별표 등을 붙인다. 이렇게 해두면 문제집을 한 권 다 풀고 나서 다시 복습할 때 X표한 것은 그냥 지워쳐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력이 전략되고 틀린 문제나 중요한 문제는 더욱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문제가 X표로 바뀌게 되면 경향이 다른 문제집이나 한 수준 높은 문제집을 한 권 더 풀어본다. 그리고 그 문제집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공부한다.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알았으면 아마 저는 전교 1등을 했을 수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맨날 잤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잤어요.
그래도 수학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만 했어요. 점수는 안 나왔고요. 이렇게 일찍 공부는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버려서 안 한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조금 후회는 해요. 내가 좀 더 공부를 했었고 그때 좀 더 많은 것을 배워놨으면 지금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 중학생, 예비 고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저는 수능을 안 봤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각자 이루고 싶은 꿈을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엄마 말 좀 들을 걸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의 책은 서한샘 박사 추천 감수 박용찬 저자 지음 공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대학 가세요. 좋은 데 취업하세요. 안녕.